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과 언론, SNS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보도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나 그리고 SNS상에서 도는 말들 중에 대구 폐렴, 대구 코로나, 대구 방문 후, 대구 여행 후와 같은 말들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대구 폐렴도 없습니다. 코로나19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확진자로 확인된 분들 중에서 대구에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신도들입니다. 대구에 여행 온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여행 이후나 대구 방문 후라는 표현 대신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 관련이라고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구 시민 모두가 힘들고 그리고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대구시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은 우리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습니다. 또 위로했고 작은 힘이나 보태려 했지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장인 저를 욕할지언정 우리 대구 시민을 비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를 조롱하는 일은 하시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아픈 시간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냉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구의 아픔과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거나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일들을 선거 국면을 앞두고 우리 대구란 이름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 행위 제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과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치권은 침묵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월 23일 오전 19시 현재 우리시 코로나 확진 환자는 전일 어제 오전 9시 대비 확진자가 93명이 증가되어 총 2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확진자의 누계치 추세를 말씀드리면 2월 18일 1명, 2월 19일 11명, 20일 34명, 21일 84명, 22일 154명, 23일 247명입니다. 대단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이라서 다른 날에 비해서 검체 숫자가 비교적 조금 작았던 것들을 감안하고 또 금일부터
신천지 교인들 중 의심 증세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 검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검사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환자 수가 대폭 증가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선 역학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0여 명씩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역사회 확산 상황이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단계라고 봅니다. 대구 상황은 정부가 위기 경계 상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구 경북 상황은 심각 단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학조사 그리고 경로와 이 접촉자 확인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적절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지금 이 중수본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대구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돼 나온 분들이 역학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학조사의 기본사항은 다중이 모이는 곳에 방문했다거나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간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시설들을 격리하고 의료진들, 교사들 등에 의해서 환자나 그리고 학생, 어린이들에게 전파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확진 환자 대부분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으로는 신천지 관련자들을 제외한 시민사회로 전파는 그렇게 넓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신천지 교인들이 검체 검사에 지금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신천지 교인 본인들의 치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체, 자가격리 그리고 입원 치료에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숨으면은 안 됩니다. 숨으면은 본인의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의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그러나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신천지 교회 관련 인사들이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47명 확진 환자 중에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58명입니다. 나머지 환자들 85명은 금일정으로 전원 병원에 격리 입원시킬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격리 입원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추가 확진자들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대구시 공무원 2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대구 중부조방조에서 1명과 오군수 지원사령부에 근무하는 군무원 1명이 확진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사 1명, 수성구 대구여고 그리고 달서구 상인고 겸임교사로 있는 분과 고등학생 2명, 수성구 만촌동 영남공고 1명과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예비 고교생 1분이 확진자로 확인되었고, 특히 58번째 환자가 교사였던 58번째 환자는 남구에 있는 한아린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이 교사가 담당했던 4세 원생 어린이가 자가격리 중에 환자로 확인되어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인 5명, 중구 덕산동 강제토병원 간호사 1명, 서구 평리동 경대요양병원 사회복지사 1명, 중구 봉산동 트루맨 남성의원 간호사 1명, 중구 동인동 MS재건 간호사 1명, 달서구 3일병원 간호사 1명 등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명, 달서구 볼리동 볼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교사도 확진자로 확인되어 현재 격리 치료 중이며,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방역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사항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시설은 총 25개, 대구본부 1교회, 교회 2, 센터 11, 복음방 11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2월 18일 이후 폐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시 한번 어제 주말을 맞이해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신천지 관련 종교 행사에 대해서 일체 중단할 것을, 그리고 폐쇄를 유진할 것을 공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하고, 그리고 교회 관계자에게도 구두로 강력히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찰과 협력하에 엄격히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전체 확인된 전체 대상 9,336명 중 증상이 없다고 답한 인원 7,390명에 대해서 의심 증상 발생 여부와 자가격리 이행 여부 등 하루 2차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으로 각 구군에서 이 모니터링 요원들을 준비하고 오늘부터 모니터링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 중에서 증세가 있다고 응답한 1,276명에 대해서는 어제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공중보건의 51명과 간호사 10명 등 총 61명이 추가 투입되어 검체 검사를 시작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나 가정방문 검사를 통해서 2, 3일 내로 가장 빠른 시간에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1,276명의 증세가 있다고 한 사람 중에는 주소가 지금 타지에 있거나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그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교인들 중에서 어제까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670명에 대해서는
오늘 또 우리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경찰과의 협력을 얻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병상과 의료 인력 지원 확보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격리 치료를 위해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246병상, 대구의료원 274병상 등 총 520개 병상을 어제부로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3월 3일이 되면 대구의료원에 84개 정도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와 함께 우리 대구시는 확진 환자들이 증가에 대비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병상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구시가 만들 수 있는 전체 병상은 대체로 지금까지 확보된 520개 병상 그리고 앞으로 확보하게 될 84개 병상에서 604개 정도 병상일 겁니다. 이 숫자는 몇 개는 병원의 그때그때 사정에 대해서 바뀔 수 있지만 대체로 저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은 600개 내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볼 때 다음 주 중이면은 병상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군의관이 포함된 의료 인력 101명이 대구시청에 도착해서 교육을 마친 후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과 대구의료원에 배치되어 오늘부터 환자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중앙정부에 지금 현재까지의 환자를 돌보는 데는 오늘 파견되는 군 의료 인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들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자원봉사 의료 인력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환자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보된 600여 병상을 운영하는데도 지금의 의료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군 등 의료 인력의 지원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경증이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두 분의 환자는 조금 중증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입니다. 경북대학교 음악병동에 치료 중인 2명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환자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배우 박서준 씨가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병동과 이동식 음악기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 1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재해구호협회, 주식회사 시대, 구비테크, 더 심플마켓, 글로제닉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향균 스프레이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성금과 그리고 귀한 물건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시민의 저력으로, 대구 정신으로 위기 때 나만 살지 않고 함께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던 대구 시민의 저력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꿋꿋하게 이 시기를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대구시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대구시 의료인들은 똘똘 뭉쳐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에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구 시민을 지키는데 끝까지 노력하고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일입니다. 제가 그제 금주말 종교활동 중단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오늘 종교 행사를 다 중단해 주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우리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종교계 관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이 상태를 극복해서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황은 다음 주 초반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망컨대는 다음 주에 종교활동도 재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서 대구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환장의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 상황은 확진 환자가 사실은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때로는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또 물과 비누로 그리고 알코올이 있는 세정제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는 것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외부 행사를 위한 외출은 당분간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응급실들이 또다시 이렇게 뚫리고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바이러스로 노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발열이나 호흡 증상이 있는 분들이 바로 응급실이나 외래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본인 스스로 다른 병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 바이러스로 확진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의료기관 병원에 바로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가까운 간헐보건소로 우선 신고해서 안내에 따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는 빠를지 모르지만 그 증세와 그 증세로 인해서
사망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매우 낮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스스로 자기 면역 체계를 통해서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 대책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이 바이러스와의 심리적 싸움, 정신적 싸움에서 우리는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되시겠지만은 의연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는 그 한 분씩 지명을 받아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네, 앞에서부터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생 많으시고요.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입니다. 그 신천지 대우교회 관련해서 정부 통해서 2, 3차 명단 받으시고 그 오늘 말씀하신 게 9,336명 중에 증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게 1,276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오전 브리핑에 6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15명 정도가 추가된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어제 이제 말씀하실 때 710명이었거든요. 연락이 안 되는 인원이.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40명이 불과 40명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수준이 좀 확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질병관리본부나 좀 보건당국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2, 3차 명단가 중에서는 주소는 확보 못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직접 찾아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뭐 어디를 못 찾았다고 그러니까, 주소를? 진짜 주소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있다고 하셨는데 계속 연락만 계속 하시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2, 3차는 주소가 없습니다. 아, 예. 지금 2, 3차는 저희들이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주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까지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하는 이 결과 통계에서 어제는 710명 그리고 어제 끝나고 나서 이 연락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락하는 작업을 한 결과 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30여 명이 더 찾아내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아마 전화 작업은 계속될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그 1,001명 그 예배를 받던 1,001명에 대해서 1차 조사했을 때는 300여 명 정도 이상이 연락이 됐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 이후에 그분들은 연락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그분들이 거부하거나 피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화번호에 오기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한번 전화한다고 해서 금방 받는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대구시 공무원들이 미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전화 연락을 통한 조사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만약에 정말 응답이 안 된다면은 그것은 또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 오류라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추적하는 그러한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경문 기자님. 예, 한국경제 우경무 기자입니다. 대구 지금 상당히 위기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처음에 선제적 대응을 빠른 판단으로 선제적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자체 차원으로 못 막는다 정부 지원 요청하셨고 시민들 외출 자제, 종교행사 중단, 그다음에 의료계 감염 차단, 응급실 감염 차단 이런 거 했는데 어제 복지부 장관도 다녀갔지만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부 지원이 속 시원하게 되고 있는지 잘 되는 부분은 보고 아직도 답답하고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 병원들은 자금 지원도 그때 요청했었는데 대구 여행 후라는 표현 이런 부분도 정부 지원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정부 지원이 지금 솔직하게 속실하게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더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우리 대구 지역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대구시와의 인식의 간극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시만 놓고 볼 때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경계 단계가 아니라 심각 단계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구 경북이라도 지역적으로 심각 단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전국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600여 병상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대구 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솔선수범하겠다는 정신, 그것 때문에 600병상이라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상이 있다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저희가 준비한 병상도 곧 이런 추세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곧 차게 된다. 다음 주를 못 버틴다. 그럼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준비하려면 또 늦다. 저희들이 병상을 준비해 보니까 병상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짧게는 3일, 많이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를 전원시켜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고 또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또 최소한의 이 의료 인력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해야 되고 또 감염병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아니면은 폐기물의 처리라든지 이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려면은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소와 그리고 병상을 확보해도 병상이 실제로 가동되기에는 3일에서 5일이 7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꽉 차고 나서 준비가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저는 고민하고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게 속 시원한 그런 답은 아직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애가 탑니다. 애가 타고요. 그리고 의료 인력과 장비의 지원도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럽게 지금 지원되는 것은 조금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만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대구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그 대구의 현실에 맞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총리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몇 차례도 정말 대구를 전폭적으로 주고 싶다, 주겠다는 마음입니다. 아마 공무원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속 시원하게 안 풀리는 게 있을 텐데 직접 총리께 대구시장이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조정기자입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670명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통신사 전화
전화번호가 있는 통신사 협조를 받아서 그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1260명 그 이상 의심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검사를 같이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집안의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는 가족들과도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아니라 이 의심 환자 증상이 있다고 하는 교인들에 대한 조사가 선결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 가족들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모니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촉자 부분들과 관련해서 접촉자를 찾고 접촉자를 자가격리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접촉자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족들과에 대해서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중시설과 관련된 접촉자 관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 상황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교인 중에서 지금 어제 통화가 안 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전화가 상당 부분 지난번 우리가 1001명 예배를 받던 사람들의 전화 통화 조사 예를 보면은 첫날은 한 35% 정도가 안 되었지만 그 다음날 상당 부분이 또 됐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하고, 그러면서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부분들도 동시에 중앙정부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섣불리 어떤 대책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오늘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 기자님. 네, MBC 권인수 기자입니다. 지금 병상 확보를 위해서 대구의료원을 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 방문해 보니까 라파엘 병동 같은 경우에는 말기암 환자가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해서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출입구는 다릅니다만 확진자가 지금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 병상이 아주 부족해지면 군 병원이라든지 대구엔 또 국군 대구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활용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구의료원에 지금 라파엘 병동 3층과 4층에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 환자군은 지금 새로 난 한방병원에서 전원되어서 자가격리 능동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3, 4층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분들 건물을 전체를 코드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다 전원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원 조치를 위해서 그분 당사자들과 협의도 하고 전원 조치를 위한 병원들과도 협의를 했는데 이 협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지금 방침을 변경해서 그분들은 그대로 두려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얘기를 할 때 건물 전체를 코드 격리하지 않더라도 층별 코드 격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10명, 32명, 42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치료를 그 병상에서 하면서 나머지 병상들을 이용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하고 그 층들에 대해서는 코드 격리를 통해서 엄격히 차단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마 3월 2일이 되면은 지금 새로 난 병원에서 전원 조치되어 있던 분들은 이 격리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원 조치를 원래 새로 난 병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병동 자체는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한 전원 문제도 지역 대학병원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까지 방침은 그렇게 3, 4층은 층 코드 격리를 하면서 나머지 층들만 우리 코로나 확진 환자들 위해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저기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기자님. 예, 대굴부 이주영 기자입니다. 지금 마스크랑 손 세정제를 시민들이 구입을 못 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을 대구시에서 어떻게 좀 안내를 해주거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그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직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뭐 긴급 대책이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예, 마스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지금 식품 식약처에서 공급 가능한 마스크 211만 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만 장은 우리 대구시가 선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단계별로 우리 대구시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이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관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판매될 수 있도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1만 개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대형마트나 약국을 통해서 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 가면은 마스크 사정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스크와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성금들 물건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뭐였지? 됐죠? 일용직요. 지금 이제 일용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차원에서는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총리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지금 이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막대한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병원들 그리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자영업자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예배비를 빨리 풀어서라도 이 부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구시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만. 경북 박무환 기자입니다. 신천지 교인 9,000명 이루고 지금까지 대책을 잘 해보셨는데 이 후에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군의 어떤 협조를 좀 구하든지 그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으신지 그 대신에 우리 대구는 아까 말씀하신 전원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건의를 해보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이제 아마 심각 단계로 바뀌게 되면은 아마
상당 부분 질서 유지나 안전을 위해서 경찰군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 방위 책임자로서 지금 군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54단이 방역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방역 지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환자가 입원한 시설에 대한 방어 부분들도 경찰과 군 부분들이 함께 해줄 것을 지금 요청해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효과를 가지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은 이제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 LG헬로비전의 권수경 기자인데요. 지금 대구에 질본 같은 경우에는 검사 현황을 밝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구 검사 현황이 궁금하고 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유증상을 보인 사람들 중 얼마 정도가 검체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잠깐만요. 유증상을 보인 사람들 중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4세 어린이 원생 같은 경우에는 최연소 확진자인 것 같은데 현재 상태가 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4세 어린이는 경증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증상자로 확인되었던 1276명 그 중에서 우리 외부 것을 빼면은 아마 한 12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검사를 했느냐는 아직 통계적으로는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 655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한 25% 정도가 이미 선별진료소로 스스로 나와서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75%는 아직 검사를 받지 못했고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빨리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얼마나 많은 검체를 했느냐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통계 부분들을 아는 대로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은 지금 검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건소하고 병원입니다. 근데 보건소 병원 인력들이 태부적입니다. 통계를 지금 유지하려면 검체 통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누군가는 입력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늦어지는 겁니다. 우선 당장 검체하기도 바쁜 상황이라서 즉각 검체 통계 부분들이 나오기는 쉽지가 지금 현재 않다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면은 이 시기를 극복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검체 숫자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지금 그렇게 나중에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 그다음에 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외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본이나 이런 데로 보낸 부분들을 다 모으면은 아마 파악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파악해서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계속 손 드셨는데. TV 홍정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확진자 2개치 발표해 주셨는데요. 20일 154명, 93명 증가해서 오늘 247명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어제 질본에서 발표했던 22일 9시부터 16시 사이에 증가했던 55명이 빠진 것 같아서요. 숫자가. 이거는 질본에서 아침에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확진이 거기서 뜨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잡히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이라고 뜬다고 해서 바로 질본 통계로 가는 건 아닙니다.
질본에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시 재확인 작업을 거쳐야 질본에서 이거는 확진자다 이렇게 해야 발표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료 기준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어저께 16시에 발표한 자료에서 어저께 9시 대비 16시에 55명이 추가가 발표됐다는 자료가 나왔고요. 그거는 질본에서 보시죠. 이거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왜 제가 여기 늦었냐 하면은 확진자를 질본에서 최종 공식적으로 어떻게 집계하느냐를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늦는데 이거는 질본에서 발표된 것이니까요. 그 질본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거는 질본에서 대구 확진자 숫자 누계를 247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게 질본에서 지금 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본에서 조금 전에 오전 9시 전일 오전 9시 대비 추가 확진자 수는 당초 93명에서 148명 늘어난 총 확진자 수도 247명에서 302명으로 정정한다는 발표가 제가 브리핑 도중에 나왔습니다. 맞나요? 예. 또 아직 이송을 대기 중인 한 확진자 수를 당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질본에서 우리가 브리핑하고 있는 동안 다시 정정 발표가 있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정정 말씀드립니다. 이쪽에 전일 오전 9시 대비 추가 확진자 수를 당초 93명에서 148명으로 정정하고 총 확진자 수를 247명에서 302명으로 정정합니다. 이거 대구 거 맞아요? 전국 상황이 아니죠? 아직 이송을 대기 중인 확진자 수를 당초 85명에서 145명으로 정정하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송할 계획입니다. 삼쪽의 남구 하나 어린이집을 동구 하나린 어린이집으로 정정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채널A 김유미 기자입니다. 지금 병원 내 감염이라던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생 감염 나왔는데요. 신천지 그 전수조사 대상자 중에 이런 고위험 직군 명단을 혹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신천지 명단에는 직업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병원이나 다른 여러 기관들에서 그 부분을 알려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대구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벌써 확진자가 3명 나왔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확진되기 전에 다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찾으려고 해서 일부는 찾아냈지만은 또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분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분만 예, 받으세요. YTN의 이윤재입니다. YTN의 이윤재 기자고요. 오늘 보면 중부소방서도 한 분 계시고 오분수 지원사령부도 있고 이제 소방이나 아니면 군부대 쪽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학교는 뭐 이미 여러 군데서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군부대나 소방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조기 격리 방역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나 소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격리하고 소방하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사실은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 방역 당국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 분만 그럼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 뒤편에 손을 들었는데. 그래요, 그럼 두 분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기도신문의 김성현 기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경북대 중증 환자 두 분은 연령대하고 혹시 기존에 기저질환이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한 분은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투석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한 분은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령과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연령하고 그 두 분 연령하고 이 부분들은 바로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약제 소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제를 소독했을 때 바이러스가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일반 우리가 신천지 장소 외에 특별한 장소 외에 폐쇄를 했던 공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나면은 그 사람이 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은 하루 소독, 하루 청소, 그 다음 날 다시 개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 대구시는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이송 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전원 소독 그리고 하루 청소 3일간 이후에 병원은 개장하기로 이렇게 다들 병원 관계자들과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 인력들이 자가격리나 이런 상태가 돼서 문을 열어도 사실상 환자를 보지 못하는, 예를 들면 새로 난 한방병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열 수는 있지만은 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항구적으로 당분간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폐쇄 조치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예, 됐습니까? 그 앞에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그 4세 어린이가 오늘 걸렸는데요, 기자님.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고 언제부터 격리 중인지, 또 그 가족은 어떤지, 또 다른 어린이들은 혹시 또 더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또 문제가 없는지 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좀 브리핑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역학조사 결과를, 이게 역학조사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요와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이 상황을 공포, 두려움 이쪽으로만 이렇게 해주시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니까요. 언론에서 그 부분들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대구와 관련돼서 정말 대구 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걸 대구 폐렴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자막을 보면은 계속 대구 코로나, 대구 여행 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두 가지는 바로 알려드리시죠.